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가 특히 이제 코스닥이 에코프로의 급등에 의해서 나름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어제도 뭐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던, 그리고 코스닥 150업종 시가총액 상위의 2차전지 이 양극재 기업들 위주의 지수 상승이었다 보니까 어제의 시장의 흐름도 사실 그렇게 녹록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2차전지라든지 여전히 강했던 뭐 의료 AI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어제 시장을 대응했으면 뭐 잘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은 또 반대로 2차전지 쪽에서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쪽에서는 또 약간의 조정 성격의 흐름이 좀 나왔었죠. 뭐 일부 코스모 그룹주 쪽은 좀 강세의 흐름 속에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도 뭐 시장 그렇게 녹록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 증시가 지난번 호주의 돌발적인 금리 인상 소식과 또 캐나다 또한 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단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6월에 있을 연준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감에 최근 또 많이 올라와 있던 빅테크 기업들이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사실 국내 증시도 오늘 출발이 녹록지만은 않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도 강한 흐름이었지만 어제 이미 국내 증시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선반영이 일부 되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오늘은 종목군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최근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의 강도 대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늘의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게 시장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대략 15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의 매수를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뭐 IT 반도체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동시만기 때 일정 부분 빠져나가는 패턴을 종종 왕왕 보여주곤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분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IT 반도체를 좋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갈 계획으로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뭐 그렇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로 정리해 보면은, 자, 변동성은 있었으나 무난했던 만기일이 지나갔습니다. 개별주 장세 속 철저하게 1등 종목, 신고가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은 지금 이 환경, 즉 경제 현상 자체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성장이 굉장히 귀한 시장인데요. 말 그대로 모두가 힘든데 내 업황과 내 회사의 운영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풀리고 난 호황 시장에서는 더 많은 이 자산과 더 많은 총알을 바탕으로 이 저변이 확대된 시장 속에서 더 군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도 강한 종목이 더 강하고 돈 잘 버는 회사가 더 높게 올라가고, 그게 이제 과거에 흔히 말하는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든지 뭐 2015년에 있었던 장세라든지 등등, 아무튼 뭐 주식의 역사가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고요. 일단은 뭐 저는 지수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지수 자체적으로는 조금 지수의 조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까지 시장은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에 지금 시장은 배팅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금리 동결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인지, 혹은 금리 동결이 시장을 더 높게 끌고 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라든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재료로서 작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신도 아니고
확답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투자 환경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는 따라잡기 좀 어렵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현대건설, 두산 바캡 뭐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보유자 영역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항상 이런 종목군들 조정 시에 매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 이 임의용 기기들 조정 없이 너무 잘 가는 게, 사실 원택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 팔았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구조적 성장이 일정 부분 의료기기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 IT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일단은 뭐 업황이 좋은 2차전지, 실적이 좋은 2차전지, 시장이 좋은 2차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자동차 2분기까지는 자동차 수출이 매우 좋습니다. 고로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대차, 기아차가 조정 구간에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조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 차익 매물이라든지 손절 매물이 나온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시장 각 업종 섹터마다 각각의 특징과 네, 이 변화의 흐름이, 그리고 수급의 환경이 여러모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관관계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뭐 하락 종목수 당연히 지수가 빠졌는데 더 많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지수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선물 대량 매수를 하면서 선물 누적 포인트를 좀 올려놨는데요. 내일 이 선물 매수 분이 다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지금 1,300원대인데 환율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보면은 코스닥이 잘 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툼에 비슷하게 조금 흘러내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냥 2차전지 종목군들의 국한에서 보였던 흐름이고, 이 구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더 크게 빠지면서 지수를 빠지고 내려왔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정의 폭이 깊은데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코멘트를 한번 드리고요. 잠시 뭐 시황하기 전에 뭐 카페 유튜브에 글 하나 제가 보다가 이제 댓글을 보다가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뭐 이제 뭐 지나간 종목군들 뭐 DB 종목이라든지 GI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빠지니까 뭐 언급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댓글로 좀 달아놨는데 예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여러분들 공짜입니다. 방송 자체가 공짜고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많은 걸 바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이라든지, 아 이런 종목이 있구나, 아 이런 걸 공부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에서 함께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고, 이 자료 자체가 다 카페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흐름 다 지켜보시면서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미를 두고 영상을 보고 여기에 100% 의존한다 라는 생각보다도 저는 하나의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네,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틀리는 정보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더블 체크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에 맞는다면, 그 기준에 맞는다면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 보시고 혹은 투자를 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자산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지키는 것도 자기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가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동결 기대감 속 갑작스런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 이러한 분위기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아닌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던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속 나스닥은 하락,
다우는 경기 민감주 상승을 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금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최근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웬들의 포지션이 꽉꽉 차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 흔들림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장 막판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마이너스 2% 이상의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큰 흐름에서는 조정이 없었구나 지속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시장의 색깔과 흐름이 쉽다면 쉬운 장세요,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장세라는 건 주식이 시장이 언제나 그렇지만 가는 종목만 달리는 말만 더 열심히 더 높게 날아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싼 종목, 더 강력한 급등주가 상승을 하고 그 외 종목군들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오늘도 펼쳐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전,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뭐 현대차 등 대형주들은 만기 영향에서 제가 볼 때는 약세였고 2차 전지는 장 초반 살짝 움직였으나 전일 급등에 대한 금일 쉬는 모습에 반도체도 사실 하나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별로였던 하루였습니다. 지수는요,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즉 지수는 묶어두고 개별주 장세가 지속 펼쳐지기 때문에 재료와 수급과 업종의 1, 2등 주에서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며 우상향 섹터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속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지금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중에 서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귀한 시기니까요. 성장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 친구들만 지속적으로 좋은 장세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시장이 참 이게 항상 저도 딜레마죠. 제가 신고가 치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종목이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즉 모멘텀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장에 재료가 노출되었으며 그 재료가 과거의 이 주가의 레벨보다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모멘텀의 이 탄생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 모멘텀 투자가 시작되는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주가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세워라 내워라 들어가 있는 방법보다는 좀 더 저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비싸고 그런 종목군들을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섹터 하루 정도 쉬었으니 내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며 리튬 가격이 지속 상승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리튬 쪽을 하나 봐보면 최근 리튬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6월달에 6월 7일 좀 올라가는데 이거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 주소 한번 기억해 놨다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리튬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다시금 리튬 가격 차트 동향을 좀 보면서 트래킹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AI 섹터는 완벽하게 의료 AI 올인 시장입니다. 오늘도 장 전에 이제 시장을 준비하면서 브리핑 했던 게 유일하게 의료 AI 쪽만 오늘 시장에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의료 AI가 거의 대부분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수급이 잘 쏠리기 때문에 의료 AI 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기 자동차 구동 모터코어로 포텐셜이 터졌습니다. 일단 원래 아주 옛날에 처음 급등했던 재료인데 오늘 드디어 공급 계약이 터지면서 괜찮은 재료가 나오긴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며칠 정도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AI 샘 알트만
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별게 있겠나 싶긴 합니다. 일단은 내일 윤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는 대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언론 기사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서 저는 좀 대응을 해 볼 것 같습니다. 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기사가 나온다든지 뭔가 한국의 투자와 함께 한국의 어떤 기업들과 뭔가 MOU를 체결해서 뭔가를 아무튼 그런 식의 의미 있는 이 당일 재료가 나온다면 아마 볼 것 같네요. 나온다면 볼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분명 학회 일정에 저는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이라는 것은 그 일정이 다가오면 항상 더 간다라기보다도 모든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다라는 게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학회는 당연히 매도고 개별 종목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호재가 탄생을 해서 섹터를 들어 올리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제약바이오에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허가를 받은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시킨 이후에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제가 기사를 올리지 않았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의 5천억 치료제 물량을 수주를 했다라는 이슈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또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다시 제약바이오를 살 겁니다. 좋은 자리가 또 거의 온 것 같아서 다시 저는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IT 반도체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삼전에 HBM 8단으로 쌓는 공정개발 이슈가 내년 양산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오사트 기업 민 하나마이크론이 오늘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볼 게 아니라 핵심은 HBM 이 고용량 반도체 플러스 DDR5라는 점.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서 보고 개별 이슈 있으면 그건 그때그때 종목별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최근에 프로텍이 올라왔던 것처럼 그렇게 개별 이슈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주도주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석경 AT 상한가를 좀 들어갔죠. 석경 AT가 일단은 뭐 전고체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매우 세기 때문에 내일도 이쪽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장 막판 애플페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이곳저곳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이제 뭐 하잉크 코리아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뭐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한국정보통신을 좀 들어가서 원래는 저는 애플로 매매를 한 건 아니고요. 애플로 매매를 한 건 아니고 이 오늘 시장에 이제 지수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수 이벤트로 종목을 잡아가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애플 이슈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예 손을 그냥 매도 잘하고 나왔네요. 이거는 매도 잘하고 나왔고 자 나머지는 종목군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강산업은 며칠 더 지켜볼 것 같고요. 2차전지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하고 또 YG엔터가 오늘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좀 입 벌리고 아래서 잘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변압기만 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사실 인프라코어라든지 이쪽도 굉장히 수급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변압기 쪽에서는 일단은 가장 밸류가 싼 게 효성중공업이라 효성중공업을 좀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일렉, 효성 다 들고 그냥 열심히 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AI 안에서 인성정보가 이제 밸류가 제일 싼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도 인성정보를 이제 가격을 다 선정해서 봤었는데요. 인성정보가 제일 싼 종목인데 옆으로 어떻게 횡보를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재건 쪽 SY 좀 일정 부분 관심이 가네요. 어제 관심 종목이 이제 공구음원이었죠. 공구음원 시가에 날아가고 그렇듯 내일
종목군들 좀 지켜보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댐이 이 파괴가 되면서 곡물 이슈와 이제 집이 침수되는 이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확장성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뭐 보지 말고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종목만 좀 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뭐야. 자, 삼성전자 일단은 며칠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런 종목은 21선 구간 정도까지 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유의미하게 빠진 건 없기 때문에 수급은 여전히 좋은 것 같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조정이 크진 않아요. 오늘 그냥 11선에서 그냥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라 아직도 세네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좀 급하게 올랐다 좀 밀리면서 마감됐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 수급이 좋았는데 좀 밀렸네요. 이 정도.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쪽은 아직은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섹터가 조금 지지부진하죠. 뭐 예를 들어서 기아가 뭐 이런 구간까지 밀린다면 한 번 정도 봐볼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엔터 종목을 오늘 좀 먼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가장 세게 가고 있는 게 이제 JYP인데,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초동 물량이 550만 장을 달성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앨범 판매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이제 YG엔터인데, YG엔터의 외국인 지금 보유 수량이 최근에 누적 순매수만 해서 10%가 늘어있는 상태에서 최근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내일 음봉 하나 더 보이면 일단은 저는 좀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네요. 뭐 단타든 뭐 스윙이든 일단은 내일 빠지면 좀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요. 내일 아마 매수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또 이렇게 했다 또 밀려버리게 되면 저는 뭐 포지션 정리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갭구간에서 그래도 지지는 해줄 걸로 일단 생각이 돼서, YG엔터는 최근 단기 낙폭이 심화된 주도주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엔터는 좀 볼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에코프로 오늘 시간외에서 전구체 생산 기업에 이제 800억 출자를 했다라는 이슈로 다시 좀 들어 올렸는데요. 바로 올라가기에는 위에 매물이 좀 있어서 좀 그렇고요. 나중에 조정을 보인다면 또 하단에서 봐볼 생각입니다.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 이제 그 외에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리튬 관련 종목군들이 좀 밀렸는데요.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25,000원이라든지 지켜준다면 좀 다시 봐볼 것 같고, 어제 이제 종배에서 넘어와서 막판에 좀 팔고, 사실 가지고 있던 물량은 시간에 1%가 좀 넘게 올랐었는데 안 팔았다가 그냥 시가 밀리길래 그냥 시가에 던져버리고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아쉽고요. 조금 아쉽고, 그래도 며칠 지켜보다가 다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엔캠이라는 종목은 여전히 그냥 뭐 홀딩하고 일단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밑에서 이제 사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 모아놓고, 이거 말고 다른 계좌도 몇 개, 단가는 뭐 비슷비슷하게 일단은 끌고 가고 있고요. 뭐 돌파가 나와서 위로 간다면 위에서 매도를 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코스모 신소재 오늘 하나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가 좀 많이 좀 올라와서 또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왔는데, 내일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6조인데요. 6조인 상태에서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 좀 들고 있고요.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뚫어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뚫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야 되고 또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2,800억이나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좀 샀죠.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이 MSCI 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외국인들이 이제 슈팅을 강하게 만들어 줄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좀 셌는데, 개인적으로 아침에 올라갈 때 이 공시를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좀 늦게 봤습니다. 9시 5분에 사실은 공시가 나와서 충분히 조금 더 디테일만 있었더라면, 9시 5분이니까 9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좀만 더 좀 꼼꼼하게 봤더라면 좋은 이슈였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제대로 좀 매매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매매는 들어가서 하기는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손절입니다. 뒤에서는 손절을 좀 하고요. 여기서 돌파할 때 이제 VI 들어가기 직전에 좀 사서 VI 풀리고 올라갈 때 좀 팔고, 여기에서는 한 1% 정도 손절하고 좀 마감이 됐던 것 같네요. 이건 좀 아쉽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돌파 생각하고 들어가다가 손절,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분할로 그냥 샀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시가총액이 좀 있고, 네,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때는 매도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어서 좀 매매를 그렇게 좀 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가 급등하기 전에 이날 상한가까지 찍었던 이슈가, 얘도 현대차에 구동 모터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있었구나 해서 올라올 때 좀 분할로 들어왔다가 분할로 매도해서 짧게 수익 신호를 좀 했고요. 이 구간에서. 해서 오늘 구동모터 쪽 종목군들 좀 지켜보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의료 AI 쪽 종목군들 좀 보면요. 의료 AI 쪽 종목을 보면 오늘 아침에 뷰노가 FDA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특허 인증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장전에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가를 일부 뜨고 좀 오늘 강하게 시세를 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가총액 3천억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엄청난 저항 구간에 돌입했다. 엄청난 저항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은 더 할 수도 있겠는데 조심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성정보도 참 좋아요. 인성정보도 좋은데 이 구간은 사상 단기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아래권에서 계속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회사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과거 대비해서 많은 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 같아요. 종목을 분석해 보면 참 좋은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프라 쪽 잠깐 보면 오늘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 다 똑같습니다. 미국의 이 다우 인프라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움직인 거는 현대두산 인프라다. 현대두산 인프라다. 라는 거 이미 시장에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그때 이제 카페에다가 변압기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올려드렸죠.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97,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적어도 97,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97,000원을 돌파를 해버리면 좀 더 위까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장기간의 박스권을 지금 뚫어가는 모습 속에 실적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물량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서 사실 이날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날 못했더니 좀 더 비싸게 해서 추가 매수한 거는 좀 팔고요. 추가 매수한 건 좀 팔고 나머지만 일단은 좀 들고 넘어가고 있고, 오늘 93,000원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세에 따라서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까,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샘 알트만이 오죠, 한국에. 일단은 오픈 AI와 연관이 있었던 친구가 마음의 AI인데 내일 장 초반에 급락을 했다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트 소프트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세게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많이 개파락을 했는데요.
내일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펴놓고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펴놓고, 자, 이수 스페셜 상한가 이후 굉장히 셌는데요. 투자 경고가 오늘 들어가서 뭐 시간에 한농화성이 좀 움직인 것 같고, 석경 AT가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재료적으로는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빠르게 올라와서 갭이 높게 뜬다면은 약상 매매 정도 내일 고려를 하고 좀 볼 것 같네요. 레몬이라는 종목은 저는 좀 매매를 오늘 좀 했는데, 얘도 전고체 이슈로 엄청나게 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서 눌렸다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순식간에 이제 뭐 이 봉 하나가 6%짜리 봉이 순식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뭐 수익 실현을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한 6% 정도 바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 애플페이 이슈가 좀 시장에 나와서 좀 좋았는데, 일단 에이텍 TN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요만큼의 대량 거래가 터졌으면 충분히 종배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뭐 보통 그래요. 거래대금 신고가에 주가의 신고가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뭐 기본적인 분석상 종가 베팅 대상에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 판단을 그렇게 좋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료의 판단을 이게 좋은 재료구나 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과거에 애플페이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애플페이가 나온 상태였다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현대카드 하나만 들어가던 것이 이 국내 비은행 3개로 이제 3개도 동시에 참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가 커졌구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준 요인이 되었구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소프트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원래는 UTG라고 해서 울트라 씬 글라스, 네, 폴더폰에 들어가는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걸로 올랐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이제 장비 납품 가능성 뭐 협의 중에 있다라는 이슈로 오늘 좀 거래를 터트렸고, 장중 뭐 상한가도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분할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사줬구나. 분할 매수 뭐 VI 풀리고, 네, VI 풀리고 돌파했을 때 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왔는데요. 눌림으로 원래 들어가려다가 라인이 안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자리 돌파네요. 여기 돌파로 들어가서 이봉에서 이제 팔고, 여기 좀 눌림 나오면은 좀 봐볼 생각이었는데 이런 눌림 자리 눌림이 없어가지고 일단 매매를 안 했고요. 내일장 일단 뭐 얘가 상한가를 갖다 좀 풀리긴 했지만은 거래 대금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라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 앞에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거래를 튀고 나서 종목의 끼 자체가 항상 그냥 쭉 죽어버리는 습성을 가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패턴이 깨진다면야 좋은 거고, 이 패턴을 유지한다 라고 하면 그냥 종목을 삭제하고 안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개별 종목군들 자체의 이 문제점이거든요. 버릴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돌파로 얘도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이거는 사실은 그걸로 매매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벤트성 이슈로 매매를 했는데,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이벤트로 사실은 들어갔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평소에 이 거래 대금이 잘 안 실리는 종목이죠. 이제 편입 이벤트가 되면 동시호가에 올려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걸로 해서 좀 일부 잡아놔야지 하고 좀 봤는데 올라버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고 옆으로 기게 되면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올라버려서 그냥
매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얘도 짧은 기간에 좀 급등이 나와서 바로 매도하고 이렇게 오늘은 하루 매매를 마쳤던 것 같네요. 자,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한 주 휴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빨리 간 것 같은데, 내일 증시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또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